전북 지역에서 주말 사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들은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파문을 빚는 김재시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참여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투표 자격이 문제가 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군산에서 추가 확진자가 지난 주말 사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산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원이 지난 4일 토요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는 29번째 확진자입니다. A씨는 지난 2일 목요일 델타 항공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부대 차량을 이용해 군산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격리됐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A씨는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오산 비행장 환자 격리소로 이송됐습니다. 차량 운전사 2명 등 7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2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 결과 나왔다고요? 네, 고창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B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87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B씨의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된 6월 30일을 기준으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 B씨는 광주와 고창, 정읍 등을 오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보건당국 관계자는 B씨가 일곡중앙교회 등 광주를 방문한 후 48시간이 지나고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했다면서 정확한 감염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의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환불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이며 환불 방식은 평균 등록금 196만 원의 10%를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2학기 대면 강의도 장담할 수 없게 돼 전북대의 이번 결정이 등록금 환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 대학들은 학내 논의가 끝나지 않아 당장 환불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립대는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립대보다 크다며 환불 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러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자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전과 광주 등 인접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파문을 빚는 김재시 의원들.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의장단 선거에 연연하고 있는데요. 두 의원의 투표 자격을 논쟁 사안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무기한 미뤄진 이면에는 민주당 의원 간 표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은 안중에 없는 걸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김재시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른 뒤에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선호하는 분을 다시 의장으로 추대를 해야 그래야 김재시 의회가 똑바로 갈 수 있겠다.
상대 여성 의원 또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따가운 눈총을 무릅쓰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원님, 잠깐 회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회장 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는 사전에 후반기 의장단 후보를 자체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투표 직전 당론과 배치되는 같은 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참석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표는 취할 거 아닙니까? 투표를 다 하고 승부까지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듣자니 의장이 바뀌고 부의장이 바뀌고 상임위원이 다 바뀌고. 불륜 논란을 빚은 두 의원의 경우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당했지만 의장 당락을 바꿀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상황. 이렇다 보니 두 의원의 선거 참여 자격에 대한 민주당 의원 간 논쟁 이면에는 표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제시 의원님들, 우리 모두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김제 시민만을 바라봐 주셨으면 안 됩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내 감투 싸움으로 원구성을 미룰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투표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더 우리 의회를 망신시키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해당 지역위원회는 의장단 선출 결과가 당론과 어긋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부터 감투 싸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시선은 안중에 없는 행태에 지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익산시가 대전 74번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방역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내 첫 번째 구상권 청구에 나서게 된 익산시는 3명의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까지 마쳐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구상권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외하더라도 114명에 대한 검사비, 방역 인건비와 손실 보상금 등 1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익산 네 번째 확진자는 익산보건소에 대전 74번 확진자와 카페에서 만났다며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익산 4번 확진자는 21일 질본으로부터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아 평상시처럼 대외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다 닷새가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익산시는 닷새간 익산 4번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의 검사비와 방역 인건비, 손실 보상금 등 예산 부담은 물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사 소홀이라는 지역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 시내에서 투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일 오전 10시쯤 50대 남성 A씨가 정읍시 수성동 한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가 경찰이 출동했으며 약 4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소방 인력 17명과 구급차도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A씨는 토지 측량에 불만을 갖고 옥상 위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읍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조상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상중 의원과 무소속 이익규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데요. 투표가 2차례 진행된 끝에 조상중 의원이 9표로 출석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부의장 선거에는 황혜숙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지만 2차 투표까지도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입니다. 고추 탄저병 예방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탄저병 발생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바람과 폭풍우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도 있는데요. 탄저병은 주로 열매에 생깁니다. 발생 초기에는 연한 갈색의 작은 반점을 보이다가 더 진행되면 원형으로 열매가 움푹 들어가게 합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등록된 약재로 제때 처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농약 안전 사용 지침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47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손길을 뿌리친 뒤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 48살 여성 B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 지역 친환경 농가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신고만 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경영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제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1명당 승마 체험 기회가 10번 주어집니다. 김제시는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해 학생 177명에게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체험 신청자가 적어 현재 추가 모집 중입니다. 승마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은 김제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폐농약 수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올해 7,400만 원을 들여 14개 읍면사무소에 농약 빈병 수거함과 폐농약 안전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사용한 농약 빈병은 수거함에 사용하지 않은 폐농약은 밀봉 처리 후 읍면사무소에 전달하면 되는데요. 고창군 관계자는 폐농약 수거로 수질과 토양 오염도 줄이고 자살 등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위해 여태까지 12만 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지난해에 비해 1만 명 이상 늘어난 4만 700여 명을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도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14개 시군과 농협,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연계해 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최저기온 22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30도에 가깝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적절한 실내 냉방으로 공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보시죠. 아침 최저기온은 임실 20도, 순창과 정읍은 21도, 남원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8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제와 부안은 28도, 순창 29도, 남원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외선의 영향을 크게 받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양산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목요일 오전까지 맑다가 목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를 지나는 상층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 정도에 따라 내리는 비의 양이 달라지겠습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고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